네, 다음 주에 K무크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EBS 뉴스는 지난 2주 동안 무크 기획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기자와 함께 취재 뒷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혜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무크, 해외 석학의 강의를 그것도 무료로 집에서 듣는다. 또 학점이랑 대학과 학벌을 대신할 수 있다. 매력적인 얘기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 인터넷도 없는 나라가 많은데 이게 가능하긴 할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긴 한데요. 우리가 집 전화를 쓰다가 벽돌만한 휴대전화를 쓰고 또 삐삐의 시티폰, PCS 등을 거치면서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집 전화도 없는 사람들도 스마트폰을 이제는 쓰는 시대가 왔습니다. 네. 실제로 구글이 와이파이를 담은 열기구를 내년에 스리랑카 상공에 띄울 계획인데요.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게 먼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다르게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영어까지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잖아요. 네,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또 얘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 어릴 때처럼 컴퓨터 학원을 다니면서 각종 프로그래밍 언어를 따로 배우는 것도 아닌데 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익혔다고 해야 할까요? 이 학교를 한번 보시죠.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한 5학년 교실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 친구들과의 인터넷 화상 수업이 한창인데요. 영어로 인사를 나누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다른 수업에서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스마트패드로 수업 내용을 주고받습니다. 패드로 찍은 사진을 전송하면 칠판에 그대로 나오니까요. 교과서도 또 따로 필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마트 기기로 하니까 더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고 찢어지지도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 학교는 4학년 때부터 스마트 교육을 시작하는데요. 스마트 환경에 익숙해지기, 이른바 디지털 문해력을 높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앱을 활용하는 교육도 해야 되고 학생들이 이걸 활용할 수도 있게 산출물 만들어낼 수도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학생들은 정말 빨리 흡수하고요. 그냥 소개만 해줘도 자기가 동기유발이 되기 때문에 산출물을 잘 만들어내더라고요. 네, 저런 교실에서 공부하면 절로 디지털 문해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세대가 다르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경우는 정말 잘 되는 케이스고요. 모든 학교가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지난 2011년에 정부가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종이 교과서와 칠판이 없는 꿈의 학교를 만들겠다며 올해까지 모두 2조 2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600억 원도 안 되고요. 이마저도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는 데 대부분을 쓰다 보니까 정작 활용할 콘텐츠가 없는 스마트 기기는 학교에서 고물 신세가 됐습니다. 네. 정말 무크를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들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모든 학교에 초고속 인터넷이 연결된 세계 최초의 국가이고 또 2007년엔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버 학습이 유네스코에서 가장 좋은 교육 정보의 사례다 이렇게 대상을 받기도 했잖아요. 이런 스마트 교육 현장을 보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같거든요. 그런데 잘 보면요. 이러닝이라는 게 유비쿼터스가 유행할 때는 U를 따서 유러닝. 또 스마트 러닝에서는 S러닝 이렇게 이름만 바꾸면서 유행을 해왔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대신에 외형만 또 정부 정책에 따라서 바뀌어온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인터넷 강국이라는 우리의 이러닝 성적표는 뜻밖에도 하위권입니다. 이수민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방과 후에 인터넷을 통해 맞춤 학습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러닝 서비스, 사이버 학습입니다. 정부가 질 높은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사이버 학습의 학생 회원 수는 2012년 이후 감소세입니다. 특히 지난해는 263만 3천여 명으로 재작년에 비해 40%나 줄었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에게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중앙교수 학습센터, 에듀넷도 마찬가지입니다. 홈페이지를 열어본 횟수, 페이지 뷰 수를 확인해 봤더니 2011년 8억 2,600여 회에서 재작년 2억 8,800여 회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대학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2012년 4,000개를 넘기며 정점을 찍은 대학의 이러닝 콘텐츠는 재작년 줄었습니다. 대학의 평가 지표가 바뀌면서 점수 따기식의 콘텐츠 제작마저 줄어든 겁니다. 2013년 조사에 따르면 대학의 이러닝 강좌는 전체의 3% 수준인데 이마저도 원격 대학이 포함된 수치여서 4년제 일반 대학의 이러닝 강좌는 1.5%에 불과합니다.
네, 무크를 보면은 정말 참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기업들의 평가는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아무리 무크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고 해도 실제 얼마나 인정을 받고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좀 가능해야겠는데, 최근 미국의 MIT가 무크를 학점으로 인정하기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내년 2월에 1년짜리 석사 과정을 운영하는데요. 이 과정을 마치고 진짜로 석사 과정에 들어오게 되면 그 무크로 들은 과정을 인정을 해서 1년 만에 석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취재를 하면서 이게 정말 될까 싶긴 했는데 이렇게 현실로 성큼 다가와 버려서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네. 뭐 외국에서는 구글이나 델, HP 같은 기업들이 무크 강의 이수자의 학습 경력을 인정해 주는데요. 저희는 취재 도중에 국내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열심히 수소문을 하기는 했는데 연락을 해보면 대부분 아직은 별게 없다, 보여줄 게 없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무크를 활용하는 기업이 있다면 연락 주시면 저희는 정말 그 효과가 어떤지 또 가능성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네. 무크의 위기가 대학을 구원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어떻게 변화해 갈지 대학들도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네, 지난 몇 주 동안 무크 기획보도 보면서 기대감만 막연하게 높았었는데 오늘 좀 현장의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우려해야 될 점도 주의해야 될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당초의 그 방향성과 목표에 맞도록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